네,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네. 우리 에버노트 공인 그 강사님이신 서민규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실 텐데 여러분 같이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박수로 환영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민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날이 좋은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에버노트 생각 서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고 인사받은 서민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에버노트 국제 공인 그 에버노트에서 이제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내는 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는 강의를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NGO에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을 당시에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 맨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NGO에서 이제 무료로 강의를 많이 열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이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같이 창업을 해서 뭐 탈북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한 2년 정도 이제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네, 그리고 아쇼카라고 하는 NGO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였고, 나인후르츠라고 하는 광고 회사는 이 나인후르츠는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 그 성령 9가지 열매를 딴 회사이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게 된 회사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5년 정도 되어 가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브런치라는 채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런치라는 곳에 이제 제가 에버노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 팁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남기고 있으니까요. 여기 주소 참고하셔서 brunch.cokr 그리고 @ 하시고 에버노트라고 하시면 저기 글도 많이 공유되고 내용도 괜찮게 잘 작성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날이 너무 좋아서 여기 계신 분들의 한 2배 정도 되시는 분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각 서랍이라고 해서 지금 혹시 그 고급까지 다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아, 여기는 네, 전부 네, 이따가 이제 4번째 시간대에 이제 서랍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뭔가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싶으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양하게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에 해당하는 서랍들을 에버노트 안에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좀 강의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 에버노트라는 거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이런 용도로만 써야 하고 뭐 정해진 방식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하게 아 저거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에버노트에 대한 특징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편집 기능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에버노트 오늘 처음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혹시 오늘 좀 이제 인원이 많지 않으니 약간 참여형으로 이제 질문도 좀 받고 싶은데 그 에버노트 좀 사용을 하고 계신 분 그러면은 잠깐 사용하시고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많이 사용하시나요? 전에 한번 어떤 교회에서 네. 짧은 그 강의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은 잘 모르고 네네. 사용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주된 사용은 네. 어떻게 주로 사용하세요? 이제 설교 자료 이렇게 정리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뭐 행정서식 이런 것들도 네. 분류해서 정리해놓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네, 어떻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분류를 좀 해가지고요. 네. 개인적인 거 뭐 메모하는 용으로 쓰고 네. 그다음에
설교를 그러니까 외부 나가서 이제 뭐 장례 설교나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원고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네. 하게끔 아. 그런 거 쓰고요. 그다음에 성경 자료들 네. 그러니까 뭐 지도나 이제 이런 것들 좀 이미지 자료들 중간중간 제가 참고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끔 그런 네. 거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내용들을 그냥 네. 틈틈이 계속 그냥 정리하는 자료 이제 저장해놓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되게 용처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몇 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네, 에버노트는 이렇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요즘 아이패드,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탑 모든 곳에서 다 이제 계정으로 똑같이 들어가면 그 안에 내용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노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무료 계정에서는 이제 기기 2개까지 그래서 뭐 스마트폰과 노트북 이 정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다 이제 동기화가 자동으로 되고 이 내용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저장되기보다 이 에버노트에 가지고 있는 서버 안에 저장이 되는 거라서요. 내용이 뭐 핸드폰을 분실해도 뭐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이제 서비스 등급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뭐 처음부터 뭐 프리미엄을 꼭 결제하시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에버노트 커뮤니티 리더가 이제 제가 소개되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넣어봤고요. 이제 에버노트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이게 미생이라는 건 너무 유명하게 아시는 그 윤태호 작가도 에버노트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고 아래 이어령 박사 그리고 워렌 버핏 뭐 그 김정훈 심리학 박사 그리고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국내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좀 너무 이게 산발적이고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또 이따가 쭉 많이 들으실 텐데 너무 많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써보면 좋겠다라는 것들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5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에버노트가 좀 다른 노트랑 뭐 메모장이랑 왜 다른가 이런 것들 이제 제 나름의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노웨어라는 건데요.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개 손톱깎이 모두 있으시죠? 네, 손톱깎이가 항상 제자리에 있다고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항상 제자리. 우리 집은 딱 여기 있으신가요? 네, 약간 아니신 분도 조금 계신데, 네, 내려주시고요. 이게 손톱깎이의 문제는 이제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 놓을지 정했냐 안 정했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한 8대2나 7대3 정도로 나뉘던데 이제 못 찾는 항상 매번 다른 곳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놓을 자리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손톱깎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의 초점은 이미 뭔가 자료들은 항상 많이 만드시고 말씀 준비도 하시고 뭔가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서랍에 어떻게 지금 쌓이고 있고 그걸 내가 언제 서랍을 열어서 꺼내볼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집중해 주시면 수업에서 많은 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 같은 거를 자기한테 카톡 보내기, 뭐 메모장, 그리고 스크린샷 찍어서 사진에다 놓고 이렇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막 무수하게 흩어져 있는 메모들. 이제 저희가 그 제품이 나와서 공장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까지 모든 비용을 물류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온라인과 디지털 이 세계 어딘가에는 저희는 다 요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이제 뭐 교회 내에서 성도분들께 뭘 요청을 드리거나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할 때 이전에 했던 거 어디 있지? 라고 찾는 거. 근데 이제 찾는 시간이 저희가 비용이라고 돈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잘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무언가 계속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노트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탐색 비용의 좀 예시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짐작컨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멀지 않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분 다 아시죠?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이분의 수첩에도 보면 이게 시사인에 나온 기사였는데 이제 딱 어디에는 무엇을 또 어디에는 무엇을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인사 관련된 메모를 딱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엇을 어디에 놓겠다는 그 정보가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항상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놓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버노트의 특징으로 제가 잡은 거는 이제 모든 기록마다 자기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에디터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조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툴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제 저는 퍼즐형 툴하고 레고형 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기타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제 퍼즐형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 이유는 딱 그 모양 그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툴들이에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다 저런 툴일 텐데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 창업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스마트 시트나 뭐 지라, 뭐 컨플런스, 뭐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계속 용도를 좀 만들어가면서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고처럼 이제 레고로 저기 콜로세움을 지어 놓은 건데 이렇게 계속 쌓으면서 사용자가 계속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에버노트가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에버노트는 좀 레고형 툴,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씩 만들어가고 블록을 쌓듯이 쌓아가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에디터빌리티라고 하는 그 편집 가능성이라는 그 말은 이 김정훈 교수 에버노트를 엄청 사용한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가지고 왔는데 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이야기를 이제 일본의 교육 개혁자인 후지하라 가즈히로라고 하는 이분도 정보 편집력이라는 게 이제 뭐 이 시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거는 왜냐면 정보는 이미 너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서 내가 해석을 할 건가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이 노트 필기 이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부까지밖에 나오질 않아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을 수 있으니까 저랑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저에게 친숙한 거는 앞에서부터 뒤로 쭉 넘기면서 어떤 책을 쭉 요약해가는 방식 이렇게 리니어한 방식으로 노트 필기를 16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알게 되고 제가 배신감을 많이 느꼈는데 혹시 이거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처음 보시나요 혹시? 카드가 있고 여기 이제 카드 하나씩. 근데 이제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그 독일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에디톨로지 그 김정훈이라는 심리학 박사는 그 독일에 처음 심리학 석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담당 교수가 너의 처음으로 물어본 게 너의 이론은 뭐냐 이거였대요. 근데 저희에게 익숙한 그 질문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이론이 그냥 남의 거 배워서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일 학생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필기를 쭉 해나가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어령 박사의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하면 그 책을 뭐 그 주제별로 이렇게 섹션을 뽑아서 이 위쪽에 보면 자기만의 인덱스를 이제 붙이는 거죠. 자기만의 인덱스를 붙여서 쭉 카드로 나열을 하고 뭐 여기는 A부터 Z 순으로 쭉 카드를 꼽고 그러면은 이어령 박사라는 사람의 하나의 책이 이렇게 카드가 이제 통째로 생기게 되는 거고 뭐 김정훈 교수의 또 어떤 이론을 또 공부했더니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생기겠죠. 카드가. 그러면 이론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 카드를 하나 뽑고 비슷한 카드를 이제 다른 학자의 그 카드에서 꼽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해석을 조금씩 얹어간다. 이제 그게 이론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학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트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드 정리를 항상 했고 자기 색인을 만들어가지고 노트를 분류하더라.
근데 이거를 듣고서 생각난 거는 저희의 노트 필기 방식이 한글 프로그램이나 이제 워드 프로그램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안에다가 집어넣고 채워넣고, 근데 이거 나중에 다시 열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나요? 이게 왜냐면 이걸 들어가고 더블클릭 해서 파일을 열어야 이렇게 딱 열리고, 얘는 어딘가에 그냥 항상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짱 박혀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지 이제 꺼내진다는 느낌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버노트가 그 독일의 카드 정리하는 그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에버노트는 뭐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을 보면서 편집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제가 꼽은 것은 생각도 레고처럼 좀 조립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짱 박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꺼내서 이렇게 레고처럼 합쳐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제가 꼽아본 거는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 그 검색하는 알고리즘의 이름이 페이지 랭크라고 해요. 이제 이게 구글의 그 두 창업자가 이 웹페이지에서 이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 때 어떤 논문이 잘 된 논문인가를 파악하는 그 알고리즘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어령 박사의 논문이 왜 잘 됐는가를 알려면 이 사람의 논문이 재인용되고 또 재인용되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파악을 해서 이걸 웹페이지에 그대로 적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가 괜찮은 검색에 상위 노출되는 웹페이지이려면 사람들이 이 링크를 계속 인용을 해야겠죠. 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게 이거라고 하는데, 앞에 그 배경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 에버노트의 분류 체계 자체가 이렇게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제 만든 작품인데 이런 형태랑 되게 유사해요. 이제 저희에게 익숙한 거는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트리 구조라고 하잖아요. 폴더 안에. 근데 에버노트는 그렇게 트리 구조가 아주 최소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링크를 잘 활용하는 건데 이제 이따가 그거는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분류 체계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위계 체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되 거의 링크로 많이 활용을 하는 툴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에버노트의 특성을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같이 그 에버노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간단한 개념들 몇 개 짚어보면서 이제 같이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버노트의 최소 단위는 노트예요. 노트고 노트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노트북, 노트북을 또 모아놓은 게 스택. 그러니까 위에부터 파일, 폴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스택을 또 모아놓은 건 뭐냐? 그런 건 없고 스택이 이제 제일 마지막 최종 그 하이어라키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제 화면을 아마 보시면 제가 아마 맥 버전이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은 사이드바, 가운데가 노트 목록,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편집을 하는 노트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이드바를 다시 좀 보면 그 위에 노트는 이제 전체 노트 5886이 써 있고 그 아래 노트북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영어라는 노트북이 있고 여기 이제 아쇼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랍다운 메뉴,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여러 노트북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스택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다가 하나의 노트북을 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위계의 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목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네, 이제부터는 좀 같이 좀 편집을 해보면서 좀 손에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레이아웃과 좀 간단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 조금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위쪽에 보시면 아마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검색창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검색창이 있으실 거고 이 검색창에는 아무 키워드를 이제 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노트 중에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노트가 검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 이 경계선마다 지금 제 거는 갑자기 안 되고 있는데 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다 하면 이렇게 줄이셨다가 펼치셨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네, 메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쯤에 메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콘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눌러보면 어떤 방식으로 노트를 볼지 고르게 되어 있는데 스니펫이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 노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카드북이라고 하면 이렇게 카드 형태로 이미지가 조그맣게 나오고 텍스트가 나오는 방식, 그리고 스니펫,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냥 여기 사이드 목록 보기라고 해서 이제 제목으로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편하신 대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노트북을 좀 몇 개 생성을 이제 하나만 생성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역시 좀 메뉴가 달라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 왼쪽 사이드바에 노트북이라는 거 다 보이시죠? 이제 그쪽에 보면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누르시고 이제 선생님들 교회 이름으로 하나 노트북을 만들어 볼게요. 거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교회 이름으로 노트북 하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붙일지 몰라서 이렇게 땡땡교회라고 했는데요. 이제 저랑은 다르게 지금 이곳에도 아무것도 없으신 게 맞으시죠, 지금? 그렇다고 하실 때 이제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르셔서 새 노트를 만들어 보실게요.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N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노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노트 다 나타나셨죠? 네, 그러면 뭐 제목은 오늘 세물결 아카데미 라고 하고 이제 기본 편집하는 것들은 일단 다른 워드 프로세서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에버노트가 뭐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대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메모장인데 좀 똑똑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얘를 복사를 하고서 편집을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폰트를 바꾸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여기 폰트 사이즈를 고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컨트롤 B, 컨트롤 I, 컨트롤 U 이렇게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아마 그 교환이나 여기에 다 단축키는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기능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형광펜 모양이 있는데 좀 위치가 저랑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좀 옆쪽에 보시면 아마 있으실 텐데 그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쳐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정보나 블로그 자료 같은 것들을 에버노트에 이렇게 쏙 클리핑을 해서 넣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런 기사글 같은 거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옆쪽에는 이제 이 블랙 포인트인데요. 구두점인데 요거를
어떤 텍스트 앞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앞에 구두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계속 구두점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구두점 용도는 이제 어떤 내용의 위계를 잡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탭 키를 한번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탭 키를 한번 다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고 내용을 쓰시고 또 엔터를 치시면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내려가고 또 탭 키를 치시면 한 단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 단축키를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뭔가 간단한 내용들을 조금만 이렇게 계율을 잡을 때 좀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다시 한 단을 백 할 때는 엔터를 한 번 더 치시거나 이 구두점 앞에서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쉬프트 탭을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별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 편집 작업이 조금만 수월해지시면 뭐 어떤 거에 드래프트 잡을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옆에는 이제 숫자 넘버링인데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넘버링 치시고 또 탭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탭키, 쉬프트 탭, 쉬프트 탭, 쉬프트 탭, 네,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리는 똑같고 사실은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 더 많은 좋은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에버노트 안에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편집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기는 지우고 이제 위쪽에 또 보시면 이제 이 체크박스가 다 보이시죠? 예, 그 체크박스를 한번 눌러보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타나게 되고 뭐 할 일 중에 뭐 교환 정리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이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체크가 완료가 되고요.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할 일을 여기로 이제 PC로 작성을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터치를 누르시면 똑같이 체크가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은 이제 바로 이야기할 여기 표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표 모양이 보이시죠? 이제 표에서 아무렇게나 뭐 저는 요만큼으로 표를 하나를 만들면 이제 아래쪽에 표가 생기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버노트의 표는 그냥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엑셀이나 뭐 이런 함수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너무너무 그 기능들이 부족한데 한 가지 기능은 이제 가장 표에서 우측에 하단의 셀에서 커서를 두고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되는 거,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추가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내용을 되돌이키시려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되돌아가요. 바로 실행 취소를 해서 혹시 뭔가 이렇게 쓰시다가 잠깐 잘못하셨다 하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돌아가요. 근데 이제 막 다른 노트에 이동하고 다시 오면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편집을 좀 유의하셔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탭키를 눌렀다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할 일 관리라고 했을 때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 할 일이 있고 이제 여기 교회 할 일이 있다고 하고 뭐 개인 학습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이런 정도의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위에는 이제 잡으시고 이제 이 아래쪽에 할 일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토샵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뭐 2강 뭐 청취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개인 할 일은 뭐 어버이날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간 나눠 놓고 보면 조금 더 정렬이 돼서 저는 이렇게 하고 모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 일을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표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얘는 칸이다, 그냥 칸 나눠 놓고 그 안에다가 내용 넣는 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마이크 기능이 있는데 이제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누르면 옆에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되고, 빨간색을 누르면 바로 레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4초, 5초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요. 그 녹음은 지금 여러분들도 전부 그 노트북에 내장 마이크가 있어서 그게 다 녹음이 되는 거고, 바로 이렇게 파일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해 보면, 네, 이게 뭔가 신기는 한데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게 보이시죠? 하나도 안 들리시죠? 네, 이게 노트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이게 뭐냐면, 왜냐면 내장 마이크가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좀 기능이 떨어져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고, 네, 삭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거의 약 2년도 더 된 어느 날 에버노트를 같이 학습하기 모인 사람들이 녹음을 한 건데요.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스마트폰,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녹음을 한 건데 약간 웅웅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훨씬 더 그 매끄러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 보여드리면, 지금 혹시 스마트폰에 에버노트 깔려 있으신 분, 네, 거의 다 깔려 있으시군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저 따라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새 노트를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새 노트를 만드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플러스,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클립 모양이 있어요. 클립 모양 누르시고 오디오 녹음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 오디오 녹음을 누르시면 바로 녹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에 3초, 4초 시작이 되고, 제가 여기에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방금 아까 PC랑 똑같이 바로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혹시 못 찾으신 분 다 찾으셨죠? 안드로이드 에버노트에서 클립 버튼, 오디오 녹음, 그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게 되고, 이제 동기화는 기기 간의 내용이 이제 똑같아지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스와이프 땡기시면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그리고 동기화는 이제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바로바로 바꾸고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녹음한 거를 틀어보셔도 돼요.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저도 PC에 돌아왔으니까 동기화를 한번 여기서 누르고요. 이 동기화는 이제 상시적으로 눌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5분마다 아마 자동 동기화가 될 거예요. 표는 어떻게 지금? 표요? 녹음 기능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녹음한 게 바로 녹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아까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뭔가 설교를 녹음하실 필요가 있거나 뭐 그 기타 뭐 회의가 됐든 무엇이 됐든 녹음을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지우는 방법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다 커서를 놓고, 이제 안 되네요. 여기서 커서를 놓고 쉬프트를 누르시고 여기까지 쭉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로 이렇게 표를 감싸준다는 생각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해보면 표 지우실 때 드래그 쭉 해서 표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녹음 파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떤 거였죠?
바로 녹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요거를 지금 저희가 방금 만들었잖아요. 얘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이제 아까 그 편집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얘를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제 녹음 파일에 가셔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시고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제 복사가 무한이 돼요. 파일이 복사가 무한이 되고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고치고 있던 어디 갔죠? 교회의 네 여기 편집창으로 와서 여기로 와서 컨트롤 V를 눌러도 이 녹음 파일은 이제 어디든 다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공유가 나올 때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녹음 파일이 생긴 거를 이제 에버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무료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른쪽 키 누르시고 이 노트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저랑은 메뉴가 다르실 텐데 공유 오른쪽 키 누르시고 공유라는 메뉴 들어가셔서 공유 URL 복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똑같지가 않은데 이제 노트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이쯤에 아마 공유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공유 누르시고 그러면 공유 URL 복사 보이시죠? 네, 그거 누르시면 이제 아무 화면에 변화는 없는데 이제 맥에서는 이런 메뉴입니다. 맥에서는 더 많은 공유 방법에서 공유 링크 복사를 누르고 이제 인터넷에 가셔서 주소창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기다란 새로운 주소가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방금 저희가 노트에서 편집을 하고 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이 말은 에버노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링크만 복사해서 던져주면 이제 여기로 들어올 수 있고 방금 제가 말한 그 녹음 내용이 여기에서 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겠고 이따가 그건 좀 더 나오니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거의 이제 탈북 친구들하고도 같이 많이 수업을 했는데 이제 보통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녹음을 거의 100%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걸로 하니까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표 하나를 만들고 이제 주차별로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주차, 뭐 설교가 됐든 수업이 됐든 그리고 2주차 이런 식으로 쭉 뭔가 이렇게 쌓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쉽게 축적이 되고 한눈에 들어오고 심지어 모바일로도 이대로 접속을 해서 하나씩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공유가 너무 어렵고 핸드폰 용량을 계속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서버, 에버노트의 서버를 쓰는 거라서 이제 핸드폰의 용량을 이제 조금만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 기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클립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노트북으로 셀카 찍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쓰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하시고 옆에 클립 기능은 파일 첨부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저 같으면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PNG 파일,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하나 열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노트 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클립 버튼 누르시고 파일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의 형태는 한글 파일부터 뭐 이미지 파일, 워드 파일, 그리고 짧다면은 동영상 파일까지도 뭐 용량 뭐 영화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다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녹음 파일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 뭐 이번에는 표에다가 한번 가볼까요? 표 안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 사이즈에 맞게 알아서 딱 리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넣으면 이제 더 크게 표 크기에 맞게 그리고 표를 제가 이렇게 조절하면 자동으로 이제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
표 칸 안에 그 크기에 맞게 사이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편집들은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혹시 지금까지 중에 뭔가 쫓아오기 어려우신 거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아, 공유 잘 안 되세요? 그게 아마 처음에 이메일 로그인으로 인증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그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때 이메일 인증 한번 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게 가장 간단한 기본이었는데, 이제 정말 소개해드려야 할 부분은 네, 요거까지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핸드폰 한 번만 다시 켜시고, 핸드폰으로 이제 음성만 같이 해봤는데, 이제 새 노트를 하나 또 만들어 보시고요. 플러스 버튼으로 새 노트를 만드시면 이제 사진기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클립 버튼 누르시고 사진 찍기, 그걸 누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 찍기, 그럼 여기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에버노트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에버노트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그거 저장을 눌러보고, 뭐 샘물결 아카데미 네, 강의 이렇게 하고, 제가 완료를 누르고 이제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쓸어 내릴게요. 스와이프를 해주고, 네, 이거 다시 이제 미러링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모바일로 찍었던 게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 아마 지금 같이 설정을 안 도와드려서 이 내가 여기서 찍은 게 여기에 어디에 가 있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면, 노트북으로 한번,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노트북 하나씩 만드셨잖아요. 그 노트북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키 누르시면 노트북 설정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눌러보시면 그 노트북을 그 기본 노트북으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네, 노트북에서 가장 왼쪽에 이제 교회 이름으로 노트북 만드신 거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설정이라는 메뉴 있죠? 설정이 없으신가요? 제가 한 번만. 예, 속성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이 체크박스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기본 노트북으로 지정하라는 메시지 있으시죠? 윈도우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그거 누르시면 이제 이제 뭔가 스크랩 같은 거 하거나 이제 기본 노트북을 그걸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에디팅이라고 하는 이걸로 방금 찍은 모바일로 찍은 게 이렇게 날아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정말 알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마지막 쉬기 전에 저희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바로가기 하고 단축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단축키는 아까 그 컨트롤 N은 굉장히 쉬운 단축키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제 교회 노트북으로 다시 가셔서 노트를 지금 또 3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 노트는 컨트롤 N 누르셔서 제목에는 샘물결 1, 그리고 또 컨트롤 N 누르셔서 샘물결 2, 샘물결 3 해서 지금 제가 노트 이제 내용은 비어 있고 제목만 샘물결 1, 2, 3 노트 3개 만든 거예요. 이제 그거를 똑같이 지금 다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만들어 주셨죠. 그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제 다시 그리고 사이드바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이드바에 제가 아까 설정을 도와드려서 이제 왼쪽에
이제 맥 쓰시는 선생님 제가 쉬는 시간 때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그 왼쪽에 바로가기 다 보이시죠? 아마 지금 태블릿 쓰시는 분 말고는 전부 저희 보일 텐데 바로가기에다가 이 세물결 1, 2, 3을 넣겠는데 이제 어떻게 넣는가 하면 세물결 1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바로가기에 노트 추가. 네, 다시 한번 세물결 1 노트 위에서 오른쪽 키 바로가기 노트 추가. 그리고 세물결 2에서 바로가기 노트 추가, 세물결 3에서 바로가기 노트 추가. 그러면 바로가기 되어 있는 곳에 이제 3개가 생기셨죠. 네,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1, 2, 3 순서대로 제가 놓아 볼게요. 여기서 드래그, 선생님들 드래그 하셔서 1, 2, 3 순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1, 2, 3으로 모두 바꿔주시고요. 다 바뀌셨나요? 왼쪽에 안 생기셨나요? 제가 빠르게만 잠깐 봐드릴게요. 바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러시면 이게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인터넷 즐겨찾기랑 같은 건데요. 에버노트 안에서는 한 가지 이제 좋은 게 이 바로가기마다 단축키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아까 컨트롤 N 누르는 게 새 노트였는데 이제 바로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그렇게 하면 바로가기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컨트롤 1, 컨트롤 2, 3 눌러보시면 지금 천천히 보시면 컨트롤 1 누르면 세물결 1 노트로 가고 컨트롤 2로 가면 세물결 2로 가고 컨트롤 3으로 하면 이제 세물결 3으로 이제 에버노트가 이제 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써도 조금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생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동 경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고 이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가기에 중요한 노트나 노트북도 바로가기에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노트나 노트북을 이제 바로가기로 기억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바로가기는 이제 모바일로도 바로가기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중요한 노트나 노트북을 잃어버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가기를 이제 취소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 키 이제 바로가기 위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바로가기 제거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노트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즐겨찾기를 등록을 취소하는 거라서 내용이 삭제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바로가기의 제거 네, 얘도 제거를 다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아까 교회 이름으로 노트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북을 바로가기 통째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키 노트북에서 교회 노트북 오른쪽 키 누르시고 저는 아마 맥이라서 이렇게 드래그를 저는 하면 되는데 아마 노트북 통째로 바로가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요까지인데 한 가지 더 단축키 여기서 더 중요한 단축키는 제가 다시 얘네들을 바로가기 등록하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1, 2, 3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희가 컨트롤 1, 2, 3 근데 이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도 인터넷에 보면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Alt 누르시고 화살표 왼쪽 오른쪽 Alt 키 누르시고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눌러보시면 자 다시 한번 Alt 키 그리고 화살표 왼쪽 키나 오른쪽 키 눌러보시면 이제 맥에서는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 네, 맥에서는 요거 누르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Alt 키 왼쪽 그 화살표 왼쪽 오른쪽 눌러보시면 이전에 머물렀던 노트로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1, 2, 3, 컨트롤 1, 2, 3 그리고 Alt 화살표 왼쪽 오른쪽 그러면 이제 이거 막 치다가 또 이거 갔다가 마우스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소화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한 5분 정도 내지 네, 5분 정도만 쉬고 네, 중간에 빨리 질문 받고 바로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라이브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이따가 3, 4교시 정도의 노트북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라이브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주소로 이제 간사님께 그 에버노트 로그인 하실 때의 계정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차후에 연락을 받아서 노트북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들 성함과 에버노트 로그인 하실 때 계정 이메일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1시간 하고서 한 2, 30분 정도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것부터 네, 자잘한 것까지 같이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축키도 좀 연습을 했고 근데 네, 이번에는 그 교회 노트북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교회 노트북을 만드셨는데 이번에 또 다른 노트북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사이드바에서 노트북에서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으시잖아요. 거기로 뭐 설교 모음이라고 만드실게요. 이제 했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되는데 오늘은 같이 연습하기 위해서 설교 모음이라고 치시고 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설교 모음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저는 미리 좀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빈칸이시잖아요. 빈칸에 이제 저랑 똑같이 이제 요거랑 요거는 좀 무시하시고 그냥 제목을 뭐 5월 1주차 뭐 설교 5월 2주차 3주차 해서 5월 총 5개의 노트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만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홀리웨이브 아카데미.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그 설교 모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이제 5월 달치가 이제 쭉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새로운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폴더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폴더가 저희가 뭐 설교 모음 폴더가 있다고 하면 2017년 1월 폴더, 2월 폴더, 3월 폴더 12개가 이렇게 생기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파일들이 쭉 있고 또 들어가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그렇게 해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설교 말씀이라든지 이게 기록이 여기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1, 2, 3, 4, 5주차가 이제 쭉 쌓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실게요. Shift를 누르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르시고 이제 5주차로 딱 찍어 볼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하시면 오른쪽에 뭔가 새로운 메뉴가 생기셨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잘 따라하셔야 되는데 목차 노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목차 노트 만들기를 누르실게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여기서 1주차에서 5주차 처음 끝에서 Shift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런 메뉴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서 목차 노트 만들기라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그 가장 위쪽에 보시면 노트가 하나가 생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노트는
이렇게 생겨졌는데 자동으로 숫자가 붙어 있고 그 제목으로 뭔가 초록색 밑줄이 그어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마 태블릿에서 안 되시죠? 안 되실 텐데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딱 직관적으로 링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딱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그 뒤로 가기 기억하시죠? 다 Alt 그리고 화살표 왼쪽 다시 뒤로 가기를 하고 그러면 뭐 5월 4주차 말씀 뒤로 가기를 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너무 공백이고 내용이 없고 해서 조금 뭐가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오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뭘 보냐면 이제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게 뭐였지 이게 다 어디 갔지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줄여보고자 하는 건데 아까 세 번째 특징으로 좀 알려드렸던 이제 링크 에버노트 안에 링크를 잘 활용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에버노트 안에는 링크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기본 왼쪽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폴더 안에 계속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면 이제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근데 저희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다 아시지만 저희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적이 없잖아요. 링크라는 거는 무제한적으로 계속 도는 거니까 이제 거기 이제 돌다가 갇혀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링크라는 개념.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에버노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일기를 한 1000일 정도 썼는데요. 이제 일기라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짧게 기록한 거예요. 아까 저희 사진 찍기 그리고 간단한 메모 그리고 음성 녹음. 그래서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재작년 5월 달 2년 전에 오늘쯤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별로 없네요. 세 문장밖에. 이제 산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혹은 이때는 아마 이게 저희 이제 교회 이름인데요. 이제 김여한 목사님이 이때 처음 저희 특강을 오셨어가지고 네, 여기도 별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고 다시 뒤로 가기를 하고 또 뒤로 가기를 해서 이제는 작년 5월쯤으로 가보면 쭉 내려보면 5월 2일 1일이구나. 네, 작년에는 또 뭐 에버노트에 방문을 했었고 뭐 광고회사에 이때쯤에 이제 들어가자 말자 얘기가 나와서 네, 그때 했던 노트 기록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바로가기를 알려드렸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네 번째에다가 일기라고 해서 사실 일기를 쓰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메모와 기록들을 이제 1000일 정도 해오고 있는 건데요. 옆에 이제 105개, 2017년은 105개가 있고 여기를 좀 내려보면 네, 14년도, 15년도, 이제 16년도 이렇게 개수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하루 기록이라는 게 가장 저희가 반복되고 그 소팅하기에 되게 편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주차별 그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복글, 뭐 설교글, 설교 말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접근이 얼마나 좀 빠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저는 이 컨트롤 4번을 누르면 이렇게 일기장 노트북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컨트롤 N을 누르면 이제 새 노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날짜 단축키를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쓰고 뭐 오늘 간단한 기록들을 하겠죠. 뭐 날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히 남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달 일기가 이제 쭉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4월 1일을 누르고 가장 위쪽으로 가서 Shift 누르고 4월 달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방금처럼 목차 노트 만들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뭐 4월로 바꿔주고 4월로 바꿨는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2017년 그 16년, 15년 일기 다 나와 있는 곳으로 한 번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이 해볼게요. 지금 그 여러분 노트북에 아무 노트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노트 링크 복사라는 게 있어요. 방금 아까 하신 거는 여러 개를 한 번에 한 거였으면 이번에는 노트 하나만 노트 링크 복사를 누르시면 역시 아무 변화는 없는데 이제 다른 노트에 가셔서 아무 노트나 가셔서 저는 여기로 와서 이렇게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노트 링크가 그 방금 그 제목으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4월이라는 거 누르면 네, 여기로 오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오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접근성을 좀 이해하시면 링크는 무제한으로 만드실 수 있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마구마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게 쉽잖아요. 이해가 딱 1월달 15년도 17년도 딱딱딱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차별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기로는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상반기 1월 모음, 2월 모음, 3월 모음, 4월 모음 그래서 매 주차별로 무언가를 축적만 그대로 하시면 아까처럼 목차 노트 링크를 쭉 하셔서 붙이시고 또 1월 모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쭉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방식은 이렇게 이제 아예 하나 다 이렇게 저는 이제 월별로 한 번 더 묶었는데 이렇게 쭉 묶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기억을 하시기 쉽게 제가 이따가 이 만들어 놓은 거를 템플릿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참고를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좀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저걸 왜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찾아들어.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미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되어 있으실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만나뵀던 분들은 예를 들자면 뭐 신방 일지 같은 걸 쓰시는데 4년 전에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방을 가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했는데 4년 뒤에 또 신방을 갔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성도분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뭐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이지만 워낙 많은 것들을 이제 습득하시고 다시 또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애로사항들에 전 초점을 맞춰 좀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뭐 뭔가 꼭 뭐 저게 뭐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잘 정리를 하면 뭐 우리 분들은 왜 자꾸 똑같은 말만 하지? 똑같은 설교만 하지? 뭐 라든지 갑작스럽게 뭐 설교 말씀이 필요하시게 됐을 때라든지 이제 그거를 조금 제 나름으로 이제 제가 몇 분 찾아뵙고 말씀들을 듣고 정리를 한 건데요. 노트북도 그게 됩니까? 노트북. 아, 노트북 자체는 통째로 링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든다 이제 목차. 네, 노트북 자체는 안 되고. 네. 노트 개별. 네, 그래서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달했던 말씀 중에서 그때 그거를 이렇게 다시 써야 되는데 그게 어딨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좀 개인차가 좀 많이 큰 것 같고 제가
저는 일기만 써봤지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이건 엄청난 기능인데. 네, 이제 개인차가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여기 오라면. 네, 이게 개인차가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노트링크라는 것 조금만 더 이제 기능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그 4월이라는 링크를 또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맥이랑 윈도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중간에다가 텍스트를 막 치면 이렇게 이상한 글씨도 링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로 텍스트인데 링크가 붙어 있는 거라서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시고 컨트롤 V를 하셔도 이제 링크가 그대로 이제 살아 움직이는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지워도 또 링크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이걸 본격적으로 링크를 통해서 무언가 이제 매번 반복되고 축적되는 걸 정리하기엔 진짜 좋은 기능인데, 이거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여기에 만들어 놓았듯이 이렇게 표랑 함께 같이 조금만 쓰면은 되게 편하게 한눈에 바로 몇 초 내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템플릿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뭔가 스스로의 것들 만드실 때 도움 되시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교시에서 두 번째로 같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OCR 기능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요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걸 같이 좀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아마 노트북 안에 이 에버노트 말고 노트북 안에 말씀 설교 파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에버노트 안에 넣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타이트한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쉬는 시간 때 또 하시면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도 역시 무료 버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독서 노트라고 해서 에버노트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노트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처음 보는 거는 아마 이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노트 링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 간격은 이렇게 조절하는 거. 단지 차이는 이제 맥 쓰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칸에다가 색깔 칠하는 게 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급 맥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윈도우 버전도 개발을 해야겠죠.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애플이랑 붙어 있으니까 칸 색깔 칠하는 거 말고 이게 글로벌 기업이 너무 체면이 아닌데, 이제 이거를 뭘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면, 예를 들면 이 오리지널스라고 한 책 경영 서적인데 이거를 누르면 제가 또 요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읽은 책 권수가 그 선생님들 뭐 10대 때 읽으신 책의 권수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책 읽기를 되게 늦게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 이렇게 잘 정리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는 무슨 파일 같으세요? 이쪽 오른쪽은? 사진 파일이 맞고, 근데 이제 좀 스캔한 거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보이는 파이어폭스라는 거를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에 있는 파이어폭스가 검색이 됩니다.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까지 검색이 되는 게 OCR 기능이라 해서 광학 문자 판독이라고 해서 이미 기술이 저희를 이제 앞질러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이제 10개 노트 중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텍스트로 쳐 있는 파이어폭스를 검색한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미지 안에 있는 여기는 제가 이제 친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이미지 안에 있는 걸 검색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뭔가 그 종이 같은 거 텍스트 있는 거 있으시다면 이게 그 대단한 기능이 아니고 에버노트 어플 그 카메라로 바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것도 이거 그리고 무료 버전에서도 다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우측에 이제 에버노트 들어가셔서 클립 모양 누르시고 사진 찍기 누르시면 될 거고,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 아이콘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물처럼 생긴 거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찍으면 그냥 이 사진을 찍은 거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아이고 이걸 눌러야지. 그러면 이제 네, 문서를 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초록창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제 거는 제대로 지금 안 찍혔는데 사진을 찍어 보실 때 수평으로 잘 놓으시고 녹색 칸이 잘 뜨게 하시면 이제 스캔한 것처럼 이렇게 쭉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둘 다 이게 사진인 거죠. 그냥 사진이 찍힌 건데 그냥 이 사진 안에 있는 내용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사진 찍은 노트로 한번 가보시면, 사진이 들어있는 노트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노트 정보창이 우측 상단에 있어요. 그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미지 상태 부분에 한 개의 이미지가 3개나 되었습니다 로 바뀌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아마 그리고 지금 사진 찍으신 거는 아까 선생님들이 그 디폴트 기본 노트북으로 설정한 곳으로 이제 가니까 어디 갔는지 찾지 마시고 그 노트북으로 가시면 네, 그 사진이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뭔가 안 되시거나 막히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일단 열심히 다 이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 되신 걸로 생각하고 일단 더 이거 끝나고 질문 더 받을 테니까 같이 일단 하나의 그 제가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같이 조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책 읽읍시다 캠페인은 아닌데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딱 알고 나면 다른 거에도 막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표를 여러분 교회 노트북으로 가시고서 새 노트 컨트롤 N 누르시고, 그리고 제목은 독서 노트 이렇게만 쓰시고 이제 아래 내용 편집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뭐 한 이 정도만 위에까지만 하나를 만들어 보실게요. 이 표를 그대로 제목은 독서 노트 그리고 그냥 표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나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 어렵지 않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이신가 봐요. 요 아래 이제 내용은 상관없고 이 위에 정도까지만 하시면 이제 또 컨트롤 N을 누르셔가지고 새 노트를 또 만드실게요. 새 노트를 만드시고 이번에는 제목에 독서 노트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만이 주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지만 우선은 그냥 따라서 일단 편하게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 칠하는 거는 제가 색깔 칠해진 노트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네, 색깔 이제 안 칠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노트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서 왔다 갔다 할 때 밑으로 내려가진 않대요. 무조건 옆으로 가요. 무조건 옆으로 가요. 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질문 중간에 주셨었는데 표가 얘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칸이구나. 그렇게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도 이제 되셨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배운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독서 노트 템플릿, 이 노트 목록 나와 있는 곳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지금 현재 그 페이지, 그 노트에서 이제 노트 링크 복사를 누르실게요. 노트 링크 복사를 누르시고 그러면 아까 여기 방금 만드셨던 독서 노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컨트롤 V, 저는 여기 이미 있기는 한데 방금 독서 노트 템플릿을 링크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제 잘 보이는 데다가 위에다가 붙여놓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준비가 세팅이 완료된 거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책을 읽고 이 비슷하게 정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까처럼 저희가 사진을 찍고 어떤 책에서 뭐 이렇게 인용할 것 사진 찍었다고 한다면 책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면 이 독서 노트 템플릿으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 A를 누르고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이제 전체 선택이 되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이제 또 새 노트 컨트롤 N, 방금 복사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N,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을 저희가 이제 읽었고 정리를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잘 보이는 곳에 템플릿을 누르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이제 전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컨트롤 C 복사를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또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이제 새 노트가 나타나잖아요. 새 노트에 이제 빈칸에 책을 정리해야 하니까 템플릿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로 복사해 가져오고 예를 들자면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이제 저는 이렇게 제목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 오리지널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사진을 아까 그 첨부하는 방식대로 사진을 첨부하고 책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쭉 정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그 스캔업을 혹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캠스캐너라는 어플을 쓰시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쭉 하고 이미지를 한 번에 에버노트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하나씩 여기 이렇게 올려놓게 되고 이제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저희가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키를 누르고 또 노트 링크 복사를 하는 거죠. 노트 링크 복사를 하셨으면 아까 어디 갔죠? 여기 독서 노트 이제 아직 빈칸이실 텐데 이제 첫 번째 빈칸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정리한 거를 노트 링크를 가져와서 이제 이곳에 넣고 뭐 여기에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 뭐 또 여기도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는 거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프로세스인데 혹시 조금 그 이해가 난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했는데 독서 노트를 이제 채워 나가는 책장 같은 노트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템플릿을 만들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복사해다가 책을 읽고 정리할 때마다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로도 역시 아까 이미지가 검색이 되었던 것처럼 모바일로도 검색이 돼요. 아까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거의 이동하시면서 작업하시는 일은 적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읽고 정리하고 사진 찍어서 놓으신 것들은 이제 다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아까의 이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을 하면은 네. 표 안에만 올 되는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다 돼버리거든요. 어떠세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 표 복사 그대로 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표 이외 것까지 다 그냥 지정이 되세요. 블럭이 컨트롤 표 이외의 거라고 하면 표 밖에 있는 글자까지 다. 근데 지금 저 여기서는 여기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이렇게 안 되고 저 위에 것까지 독서 노트 제목까지 예, 템플릿 다 돼버리는 그래요? 이게 약간 좀 기기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약간 기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까지 복사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래서 지정해야 되더라고요. 드래그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만의 방식이니까 약간 참고하셔가지고 뭐 드래그 하셔서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그 책 내용에 그 그림을 이렇게 올리려는데 그건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어플 예. 그 두 가지 중에 저는 이제 아이폰이라서 스캐너블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제 요 어플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어플인데 저는 요거를 누르면 네 여기 이제 나오네요. 최근에 한 것 중에 한번 복구를 해보면 이 책은 엄청 뭔가 내용이 많아서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찍고 이제 44개가 이제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유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맨 처음에 에버노트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여기 기타를 누르시면 이제 에버노트를 이렇게 켜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거를 켜시면 이제 이 어플에서 찍은 것들을 에버노트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완료를 누르고 이제 에버노트로 보내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보내시는 그 버전이 두 가지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PDF거든요. 이게 얘를 한번 눌러주면 사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이제 사진 안에 있는 이미지는 검색이 되는데 PDF에 있는 거는 검색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PDF 파일을 에버노트에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검색되지는 않아요. 그 기능은 프리미엄에 있기는 한데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으니까 이 어플 통해서 사진을 찍으시고 정리하실 때는 이제 이미지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내기를 공유 누르시고 에버노트 누르시고 네 이제 어느 노트북에 보낼 건지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만든 저는 이 땡땡교회 여기 이걸로 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걸릴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꺼버리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기화를 이제 누르고 제가 여기로 보냈으니까 이제 여기로 가보면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바로 여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정보를 눌러보시면 여기 빨리빨리 되네요. 모든 이미지가 3개나 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안에 내용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미지를 에버노트에 올려놓으면 하루 정도 묵혀놔야 이게 그동안 서버가 뭐 돌아가는지 해갖고 하루 만에 이제 읽혔는데 이제는 이제 1분마다 읽히는 네. 교회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시 아까 책 거기 여기에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아까 그 독서 노트로 왔고 이 템플릿으로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를 했고 아까는 이렇게 새로운 노트를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여기 사진 더미에 가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커서를 놓고 여기에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짧게 지나갔지만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려 붙이기 아시죠? 컨트롤 X, 컨트롤 X 누르시고 컨트롤 V. 그럼 이제 이렇게 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좀 공부와 이런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능은 좋은데 결국 책을 안 읽거나 뭐 정리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재미가 있고 저는 또 이제 광고라든지 뭐 교육 기획이나 뭐 여러 가지에 계속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습득하는 걸 자꾸 기록을 하는데요. 또 여기서 컨트롤 X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고 그리고 네, 여기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마지막 이제 우측 여기서 탭키 누르면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이제 뭐 사진 하나 또 컨트롤 X 이게 노가다를 약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시면 이제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쭉 뭔가를 모아가시는데 모아보시고 한눈에 이렇게 뭔가를 파악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기능적이어도 좋고 뭐 사용에 있어서도 좋고. 표를 늘리는 건 알겠는데 네. 늘리는 걸 지우려면 안 지워지네. 맥에서는 이렇게 지워요. 그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표에 가면 이렇게 열 삭제, 행 삭제 따로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참 저도 그게 화가 많이 납니다. 이 표를 전혀 이게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그 아시아 태평양 쪽 어떤 직원이 왔었는데 표를 한번 대대적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월 정도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저도 한번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편한 거는 이게 모바일로 막 잘 호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 정도 한번 어떠신지 한번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로가기 아까 저희가 세물결 1, 2, 3을 바로가기에 넣어봤잖아요. 바로가기가 이렇게 모바일로 뜨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이렇게 표가 모바일로 뜨는데 큰 지장이 없고 여기에 뭐 이런 걸 눌러보면 네 표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그리고 모바일 안에서도 노트 링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서요. 네. 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밑에 네. 개수 늘리는 게 뭐였죠? 아, 탭키요, 탭. 그냥 탭이었어요. 네, 가장 오른쪽 아래쪽 커서 두시고 탭키 누르시면 네, 됩니다. 우선은 여기서 일단 2교시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더 남아서 뭐 되게 그 작은 질문들부터 뭐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일단 기초반을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